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왜 바이크를 타냐고.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달리기 때문에 멈춰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로줄로 여행한 다람입니다. 오늘은 트라이언프 포더 세이프티 앰버서더로서의 마지막 라이딩을 이렇게 나와봤어요.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바이크를 처음 입문하면서부터 클래식 바이크를 타는 게 로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트라이언프 포더 세이프티 앰버서더를 하면서 저의 꿈의 바이크인 T120도 이렇게 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더 세이프티를 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이곳저곳 여행하고 달려왔던 것 같은데 덕분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라이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오래오래 안전한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좋은 경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트라이언프 앰버서더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왜 바이크를 좋아하고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제가 바이크를 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유입니다. 바이크를 타는 시간은 그 어떤 역할이나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임과 관계 속에 갇히죠. 하지만 바이크에 오르는 순간 헬멧 속에서는 오직 저 자신과 길만이 남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무게로부터 벗어난 완벽한 해방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혹시 기분이 꿀꿀하거나 울적할 때 있으신가요? 그럴 때 저는 복잡한 생각 대신 그저 이 바이크라는 친구 한 대에 기대어 길을 달립니다.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먹구름은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이 가득 담기더라고요. 바이크를 탄 지 꽤 되었지만 길 위에서 느끼는 이 자유와 회복의 순간은 아마 앞으로도 오래도록 저와 함께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를 위로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그것이 바로 바이크 라이딩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이에요. 가장 먼저 아빠와 함께할 취미가 생겼다는 것.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사실 아빠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었거든요. 어릴 적에는 모든 것을 함께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틈이 생기고 각자의 영역이 생기면서 점차 멀어졌어요. 그런데 바이크가 그 단절된 틈을 메워주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바이크 덕분에 저희는 아빠와 딸이 아닌 같은 길을 달리는 동료 라이더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아가고 또 그 추억들을 곱씹으며 저희의 대화 주제는 끝없이 넓어졌습니다. 헬멧 속 무전기 너머로 같은 속도로 풍경을 공유하며 이 코너가 예술이다, 아니면 저기 풍경 정말 좋다 라고 서로 외칠 때 비로소 저희가 하나의 동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바이크는 저희 부녀에게 길 위에서 함께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따뜻한 추억의 엔진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저는 사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집순이였는데 바이크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기가 쉽더라고요. 특히 같은 라이더라는 이유로 지나갈 때 나누는 손인사 하나에도 따스한 정이 느껴집니다. 바이크를 보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시거나 같은 라이더라는 이유로 식사를 대접받기도 했어요.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바이크는 집순이인 저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 주었고 그런 교감들을 통해서 제 내면을 더 밝고 빛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크는 겉보기와 달리 외로운 길 위에 여행자를 따뜻하게 연결해주는 가장 멋진 취미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도전입니다. 바이크에 오르는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늘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비가 오거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어떻게든 목적지에 도착해내고 마는 그런 순간들. 분명 몸이 고되고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그만큼 항상 보람찼습니다. 사실 바이크 여행은 고생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모든 여행이 그렇잖아요. 여행을 할 때는 힘들더라도 모든 여정이 끝나고 나면 좋은 추억만 남게 되듯이 바이크도 달릴 땐 언제 도착하나 싶다가도 마침내 도착하고 나면 쓴맛 끝에 느껴지는 달콤함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 달콤함은 단순히 도착했다라는 성취감을 넘어 역경을 이겨낸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인정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바이크는 힘들지만 아름답고 외롭지만 따뜻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이크 라이프가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세이와 함께 저물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을 잡으러 가봅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타면은 꼭 목적지를 정하지 않아도 그냥 이 달리는 자체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뭐 단풍을 보러 어디 가자가 아닌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 달리면서 바로 눈앞에서 단풍 구경도 하고, 아 근데 단풍이 진짜 벌써 다 이렇게 졌구나. 그리고 이렇게 달리다가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다 하면 그냥 바이크는 주차가 쉽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게 바이크를 갓길에 주차를 하고 뭐 따뜻한 차라도 집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잠시 앉아서 휴식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오늘 또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싸들고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루트를 달리면서 또 비밀 아지트가 많이 생겼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라이더 분들이라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곳 같진 않은데 되게 좋다 하면서 생긴 아지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울적할 때나 뭐 가까운데 바람 쐬고 싶을 때 오는 곳인데, 첫 번째 저의 아지트를 소개합니다. 여기 성강 보이시죠? 여기 원주 성강인데 여기서 이렇게 시골길로 들어갑니다. 저도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여기서 바람도 많이 쐬고 뭐 가끔 노래방 마이크도 가져와서 노래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촬영도 하고 그런 곳인데, 아 풍경 보세요. 벌써부터 너무 좋지 않나요? 여기 사람들도 없어서 정말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아지트예요. 여기 딱 오면 이렇게 한적하게 뻥 뚫린 길이 있고 옆에 풍경이, 이야. 그리고 이렇게 벤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끔씩 커피를 마시곤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먼저 첫 번째 저의 아지트는 섬강입니다. 혼자 생각을 비워내고 싶을 때 종종 들르는 풍경이 아주 멋진 곳이에요. 차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혹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섬강에 한번 들러보세요.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실 겁니다. 저의 첫 번째 아지트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횡성군 서안면입니다. 여기 서안군이 라이딩하기도 정말 좋고 이렇게 지나다가 발길을 멈춰 세우는 그런 멋진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비밀 아지트로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아빠랑 거기서 수영도 하고 강아지랑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방금 들렀던 성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저는 서안에서 여기 이 길 달릴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자로 이렇게 쭉 뻗은 길. 이게 원래 카페가 없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카페도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성황당이 있고, 여기가 이 마을이 제가 옛날에 스쿠터 타면서 되게 지나가다가 와 이거 멋있다 하고 들렀던 곳이거든요. 이렇게 마을에 성황당이 남아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잘 보존돼 있고, 여기가 구슬레 마을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사진 스팟이니까 지나가다 오고 가다가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면 되게 예쁠 거예요. 여기 느티나무 숲도 잊지 마시고요. 여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계곡 멋있다 하면서 풍경을 보다가 발견한 곳이거든요. 저희 두 번째 아지트. 여기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잘 이렇게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두 번째 아지트는 여름에 아빠랑 강아지랑 와서 물놀이도 했던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평상도 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돗자리 깔고 여기서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거예요. 사색 즐기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죠. 여기 평상을 이렇게 잘 해놨는데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오셔서 깨끗이 청소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도 커피 한잔하고 갈게요. 여름에 오시면 가장 좋겠지만 어느 때나 와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벤트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이벤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이벤트는 제가 오늘 제가 바이크 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바이크를 타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바이크를 안 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이크를 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해시태그 포더세이프티와 함께 남겨주시면 총 5분 추첨해서 트라이언프 모자를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3번째 아지트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서면 시내로 들어갑니다. 제가 자주 가는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진짜 맛있는 중국집이 또 숨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횡성 서면을 지나가는 곳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반대로 여행하면 되시겠죠? 서면에서 식사하시고 차 한잔 하신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코스로 이렇게 한 번쯤 들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다 왔어요. 되게 아담하고 고요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마을이에요. 카페가 문을 열었나 모르겠네. 여기 들려봄이란 카페거든요. 여기 좀만 올라가시면은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에 잠깐 주차를 해두고 주말이니까 공중화장실도 있네. 상회가 있다. 있을 거 다 있어요. 치킨집, 이발관, 약국, 카페, 이렇게 식당도 있고. 아마 예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촬영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붕어빵 먹을까? 메뉴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고구마 라떼를 시켜봤는데 여기 아래에 이렇게 견과류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붕어빵을 시켜봤습니다. 팥이랑 슈크림 반반. 저는 여기서 휴식을 좀 하다가 바로 다음 맛집 소개해드리러 이동해볼게요. 해가 짧아졌다지만 시골은 또 유난히 해가 빨리 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여기 예전에 제가 여기서 평상에서 촬영한 적 있었잖아요. 여기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특히 여름에 앉아서 그늘에서 쉬었다가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제 갈 곳은 중국집인데 거기도 우연히 들른 곳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바이크 다 봉인하실 건가요, 겨울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전에는 진짜 막 겨울에 태기산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한두 살 뭐 해가 지나서 그런가? 너무 힘들더라고.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빨간 간판 보이시죠? 7시 반에 문을 닫기 때문에 만사성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짜장면이랑 미니 탕수육을 먹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탕수육이 진짜 엄청 맛있어요. 이거 짜장면도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짜장면도 맛있는데 진짜 탕수육이 너무 맛있어요. 자, 다 먹고 이제 다시 길을 나서 봅니다. 이렇게 트라이언프 포더세이프티 엠버서더는 끝이 나지만 안전하게 달려야 되는 이유는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있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안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포더세이프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